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23장 가우스 법칙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네요. 4절에 가우스 법칙에 적용해서 원통 대칭에 관한 거고 난이도는 하로 나와 있는데요. 자, 가우스 법칙이 뭔지는 여러분이 다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일단 전기 선속, 전기 다발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이 가우스면에 대한 전기 다발이죠. 그리고 가우스면은 패곡면이죠. 패곡면. 그래서 패곡면에 대해서 전기장과 면적 벡터를 스칼러 곱해 준 것. 이게 이제 전기 다발이고, 여기에다가 입실론 제로라는 것을 곱한 것이 이 패곡면 안에 둘러싸여져 있는 R자 전하의 크기와 같다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이죠. 근데 이제 이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은 어떤 대칭성이 있을 때만 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패곡면에 대해서 이건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더 보편적인 수학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가우스면이 아주 깔끔한 면이어도 되고, 아니면 울퉁불퉁 굉장히 복잡한 면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패곡면이기만 하면은 이 패곡면 안에 둘러싸이는 전하가 있을 때 걔네들의 관계가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복잡하면은 각각의 요 전기장이라는 것은 가우스 표면에서의 전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다면 요런 전기장, 요런 표면의 전기장을 다 표시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도 각각에 대해서 전기장을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당연히 이런 복잡한 경우는 전기장이 각 점마다 다 다르겠죠. 방향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렇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대칭성이 있다 그러면 대칭성에 따라서는 방향도 대칭적이고 크기도 다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 적분이 계산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적분 계산이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걸 다 더했을 때 수학적으로 정의된 이 전체 값 자체는 항상 R자 전하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이 가우스면에 어떤 가우스면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데,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써먹자 했을 때 가우스 법칙에서 전기장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이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때 전기장을 구할 때 유용한 것이 대칭성이 있을 때 가우스 법칙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대칭성이 없다 그러면 가우스 법칙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예. 물론 대칭성이 있을 때 직접 적분해서,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직접 적분해서 구하는 경우, 그 경우도 대칭성이 있을 때 위주로 우리가 풀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우스 법칙을 잘 활용하려면 대칭적인 것을 잘 따져야 된다. 그러면 이때 대칭적인 게 뭐냐? 전기장이 적분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도트 DA에서 이 전기장이 주어진 면, 패곡면을 이제 면을 이렇게 덕지덕지 잘라가지고 분리해서 몇 개의 표면으로 우리가 골라냈을 때, 그 적어도 주어진 면에 대해서 전기장이 바깥으로, 적분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면 대칭적인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제 문제마다 주어진 대칭성을 잘 봐야 되는데, 1번은 그림을 보니까 뭐 무한 길이 선전에 의한 전기장이 되겠네요. 자, 1번은 문제도 그래요. 무한 길이의 선전하가 9m 떨어진 곳에 1.7 곱하기 10의 4제곱 뉴턴 퍼 쿨롱의 전기장을 만든다. 그럴 때 2m 떨어진 곳의 전기장을 구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무한히 긴 선전하가 전기장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무한히 길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의 전기장은 여기에 수직한 수선의 발을 긋고, 이 수선의 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이 항상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서 여기에다 만드는 거, 여기서 여기다 만드는 게 항상 크기가 같은 쌍을 찾을 수가 있고, 방향도 대칭적인 쌍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이제 수평인 성분 항상 상쇄되고 수직인 것만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무한히 긴 이 직선 도선의 선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도선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선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 도선의 수직한 방향이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게 선이기 때문에 수직하다는 것은 삥 돌아서 원통 표면에서, 옆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크기에 관해서는 요 거리 R이 같다면 뭐 위쪽이든 나오는 쪽이든 다 똑같죠. 그래서 이 대칭성이 어떤 대칭성이냐면, 전기장이 일정하게 볼 수 있는 전기장의 대칭성을 보면은 이 선전하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장 값들이 크기가 다 똑같고 방향도 다 뻗어나가는 방향이니까 이러한 전기장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원통 대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면을 이 전기장의 수직인 그리고 거리가 R인 이러한 면을 따라서 원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원을 생각했는데 요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은 이런 점들에서 전기장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통을 길이 h만한 원통으로 늘려 잡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칭성이 뭐에 대한 대칭성이냐? 전기장에 대한 것을 먼저 대칭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장이 어떤 주어진 면에 대해서 일정한 값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면을 포함한 가우스면을 잡아주는 거죠. 그럴 때 가우스면은 패곡면이 돼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런 원통을 가우스면으로 잡아주면 반지름 R 길이 h의 원통면이 되는 거죠. 원통면. 그럴 때 이 가우스 면에서의 전기장은 뻗어나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반지름 방향으로 크기가 2가 되는 거고 이 크기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방향은 다 반지름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dA 면적요소 방향이죠. 면적요소 벡터는 가우스 법칙의 가우스면은 항상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양의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죠. 예. 그래서 원통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요렇게 원통 면 내에 이러한 작은 면을 잘라냈다 그러면 나가는 방향이고 이 면의 작은 표면의 수직한 방향이 바로 dA 방향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이런 대칭성을 위해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보면 좌변의 전기 다발 선속 구하는 것이 이 도트 da가 방향이 같고 그래서 이 da인데 이 크기도 e가 일정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da를 적분해라 했을 때 이제 전체 표면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면 원칙은 가우스면이기 때문에 요 단면이 있고요. 이런 옆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단면이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전기장이 다 이 중심축에서 뻗어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이 옆면은 지금 dA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양 끝 단면에서도 따져야 돼요. 양 끝 단면에서는 전기장 dA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고 요 지점에서 이쪽으로 전기장이 걸리죠. 그러니까 직각이 되니까 여기서는 E 도트 da가 0이에요. E도 0이 아니고 da도 0이 아닌데 E 도트 da가 0 수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dA 벡터는 나가는 방향, 전기장은 뻗어나가는 방향 아래로 직각이 되니까 요 표면에서도 E 도트 da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은 요 옆면에서만 남는 거고 옆면에서 전기장 일정하고 옆면의 면적 그러니까 2파이 R에 H를 곱한 것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가 근데 뭐랑 같아요? 이 가우스면에 둘러싸이는 인클로즈드 전하랑 같다. 그 얘기는 길이가 h니까 단위 길이당 람다 h 요만한 전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되니까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을 둘이 갖다가 놓고 전기장을 구해보면 이렇게 R의 반비례한 꼴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선전화 밀도 문제에서는 9m일 때 전기장이 3개를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R이 주어졌을 때 2를 줬고 그것으로부터 선전화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기장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 파이에 입실론제로 따로 대입했고 R 대입했죠. SI 단위기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선전화 밀도 쿨롱 퍼 미터가 되고 R이 2m일 때 다시 R이 2m일 때 여기서 구한 선전화 밀도 대입해서 전기장 구해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활용해서 다 직접 계산해 봐야 됩니다. 유효 숫자 다 맞춰서.